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올바르게 잘 자랐겠어?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우아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품이 있는 차림의 중년 여성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는 며느리로는 종. 젊은 여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아버지 손길 없이 자라면 올바르게 잘 자랐을지.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은 또 다른 중년 여성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 굳게 닫혀있던 서랍을 열 거란 걸. 그 안에서 20년 전의 명함을 꺼낼 거란 걸.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최수진은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27살 IT 스타트업 기획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네이비 원피스를 선택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봅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거실에서는 어머니 한미영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쉰둘,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정돈된 머리.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옵니다. 엄마, 이 옷 어때? 한미영은 딸을 살펴봅니다. 예쁘다. 근데 내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한미영은 딸의 옷깃을 가볍게 정리해 줍니다. 수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좋은 아이야.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 한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넌 잘할 거야. 너답게만 하면 돼.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에서 상견례 예절 영상을 찾아봅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갑니다. 다음 날 오후 회사. 수지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립니다. 약혼자 장현우입니다. 수진아, 내일.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운 편이야. 미리 말해둘게.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빠 없는 거 좀 신경 쓰실 수도 있어. 미리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의 날. 쟤네 아빠 없대. 그때의 시선, 그때의 수군거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수진은 다시 옷장 앞에 섭니다. 한미영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옵니다. 수진아, 저녁 먹어야지. 수진은 거울 앞에 앉아 혼자 인사 연습을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진입니다. 10번, 20번 반복합니다. 한미영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수진이 태어나던 날, 그리고 남편이 떠나던 날. 잘 될 거야. 우리 딸 잘 될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오후 2시. 강남의 프라이빗 레스토랑. 예약된 룸 안에는 이미 장태식과 오해숙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과 한미영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수진이 먼저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오해숙은 자리에 앉은 채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머님은 혼자 오셨네요? 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해숙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합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오해숙이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 씨, 요리는 할 줄 아세요? 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 때 친척들이 많이 모여요. 한 20명 정도?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하는데
질문이 계속됩니다. 하나하나가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오해숙이 말합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요. 수진의 손이 멈춥니다. 수진 씨, 당신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며느리로 오는 건 좀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버지 손길 없이 자라면 올바르게 잘 자랐을지도 의문이고요.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다르잖아요. 수진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질 듯 흔들립니다. 한미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습니다. 아이 교육도 문제예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미영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미영에게 쏠립니다. 사모님, 오늘 하신 말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한미영이 일어섭니다. 수진아, 가자. 두 사람은 룸을 나섭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한미영이 딸을 꼭 안아줍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택시를 잡아탑니다. 택시 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 아빠 없이 자란 애는 뭔가 부족하다고. 수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한미영이 딸을 더 꽉 안아줍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옵니다. 거실에 남은 한미영.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 휴대폰이 울립니다. 장현우입니다. 어머님, 저 현우입니다.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십니다. 한미영의 손이 멈춥니다. 파혼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한미영이 전화를 끊습니다. 딸의 방에서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한미영은 서재로 향합니다. 오래된 서류함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 천천히 서랍을 엽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한미영은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한미영 전무이사 마이너스 대한 그룹 전략 기획실 20년 전의 이름. 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이러면 수진이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 재계에 다시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진이를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때 다시 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야. 수진이는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내 딸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했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했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한미영은 일어섭니다. 첫 번째 명함을 집어듭니다. 김준혁 부회장 마이너스 세야 그룹 번호를 누릅니다. 준혁아, 나야. 한미영. 미영아, 20년 만이지?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장태식이라고, 중견. 유통회사 대표 있지? 그 사람 거래처들. 좀 건드려줄 수 있어? 미영아,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아내가 내 딸을 모욕했어. 온전하지 못하게 자랐다고, 아빠 없이 자란 애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했어. 뭐? 나는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 남편 잃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딸만 키우면서. 근데 그게 죄야? 준혁아, 제발. 이번만 도와줘. 알았어. 내일부터 장태식 회사 거래 재검토하라고 할게. 밤이 깊어갑니다. 한미영은 계속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날, 장태식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재무팀장이 급히 들어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우리 회사 여신을 재검토하겠답니다. 점심시간, 주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장 대표님, 죄송한데 이번 달 계약권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또 다른 거래처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도 당분간 거래를 보류하겠습니다. 영업팀장이 보고합니다. 대표님, 거래처 5곳에서 동시에 연락 왔어요.
저녁 장태식은 업계 선배에게 전화합니다. 형, 우리 회사에 무슨 소문 도는 거 없어? 너 누구 건드렸어? 재계에서 너희 회사 평판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어제 오늘 사이에. 장태식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문득 어제 상견례가 떠오릅니다. 오늘 하신 말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해숙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제 상견례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어? 회사가 이상해. 모든 거래처가 동시에 거래를 끊고 있어. 오해숙이 휴대폰으로 사모 모임 단톡방을 확인하는데 강퇴당해 있습니다. 절친한 부인에게 전화합니다. 유진아, 단톡방에서. 혜수가 미안해. 너 한미영 선배 건드렸다며? 한미영? 그게 누군데? 모임 창립 멤버야. 20년 전에 사라지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셨어. 자기 딸을 모욕한 사람이 오해숙이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흘 후 장태식의 회사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태식은 재계정보통인 선배를 만나러 갑니다. 저녁 강남의 한 조용한 술집. 형님, 한미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선배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제 상견례 상대방이었습니다. 미쳤어? 너 그 사람 건드렸어? 누군데요, 대체? 20년 전 대한그룹 막내 전무였어. 33세 전무 승진. 재계 역사상 최연소. M&A의 귀재로 불렸지. 남편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사표 내고 사라졌어. 그 사람 한마디면 중견기업 하나 정도는 쉽게 흔들 수 있어. 나는 그 사람 딸을 파혼시켰습니다. 아내가 모욕했고요. 너 끝났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장태식은 차에 앉아 휴대폰으로 검색합니다. 한미영 대한그룹 전무 오래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당신 회사 어떻게 돼?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부도야. 여보, 한미영이라는 사람. 20년 전 대한그룹 전무였대. 33세 전무. 재계에서 M&A의 귀재로 불렸던 사람이야. 오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 딸을 뭐라고 했지? 온전하지 못하게 자랐다고? 그 사람이 남편 잃고 혼자 키운 딸인데? 우리 회사 직원 200명이야.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오해숙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신 말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해숙은 택시를 타고 수진과 한미영이 사는 아파트로 향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한미영이 나타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선배님, 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딸 키우는 엄마일 뿐입니다. 오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무릎이 저절로 꿇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 오해숙은 다시 한미영의 집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전 20년간 조용히 살았어요. 남편 잃고 딸 키우느라. 근데 그게 죄가 됩니까? 당신은 제 딸을 온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예요. 밤새 일하고 주말엔 봉사 다니고 친구들 고민 들어주는 아이예요. 그게 온전함 아닌가요? 오해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전 당신의 무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 딸한테 직접 사과해 주세요. 사흘 후 오해숙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함께 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해서 무시당했어요. 그 상처가 아팠는데 제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수진이 입을 엽니다. 사모님, 저는 이미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정의 온전함은 형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저는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 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한미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사모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날 세 여성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며칠 후 카페, 수진과 오해숙이 단둘이 마주 앉습니다. 수진아,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현우랑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수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전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평생 그런 시선을 받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요. 전 불행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집. 엄마, 이제 그만해줘. 현우네 집안도 충분히 배웠을 것 같아.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근데 이제는 괜찮아. 너 정말 컸구나. 엄마 덕분이야. 다음 날 한미영은 전화를 돌립니다. 준혁아, 장태식 회사 건 원래대로 돌려주자. 응. 수진이가 이제 괜찮대. 복수는 끝이 없더라. 며칠 후 장태식에게 연락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장 대표님, 다시 거래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칩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매출 40%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최 팀장, 다음 달부터 이사로 승진입니다. 축하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진과 한미영은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엄마, 후회 안 해? 2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사라지신 거. 아니, 내가 옳았어. 복수는 끝이 없더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엄마, 난 아빠 얼굴도 잘 기억 못하지만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우리 가정은 온전했어. 사랑으로. 한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짝입니다. 한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어요.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살았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우리 딸. 한편 오해숙은 봉사센터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수진아, 승진 축하해.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용서해줘서. 답장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도 행복하세요. 오해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2년 후 수진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남자와 한미영은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줍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덕분이야. 식장에는 오해숙도 와 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미영은 홀로 하늘을 봅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한미영은 미소 짓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